이슈 토크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대선 후보들도 앞다퉈 지역의 공약을 발표하며 부산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제시된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이 관건인 만큼 부산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가 미래와 또 각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20대 대선 이제 약 2주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예. 부산의 시민으로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드시 담겼으면 하는 현안이나 정책들이 있습니까? 우선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2020년부터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직면에 놓여 있죠. 뭐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소상공인 할 것 없이 우리 사회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로 인한 사회 전반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종식에 좀 빠른 어떤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분들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 균형 발전적 정책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은 수도권 과밀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구 유출을 비롯해서 뭐 부동산 문제 등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방의 작은 도시들은 지금 소멸 위기로 지금 닿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좀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방대학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직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대학을 살릴 수 있는 좀 강력한 정책들이 함께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들을 좀 더 서민들 중심과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좀 더 만들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이번 대선에서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재개발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부산의 백년지 대계를 꿈꾸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은 북한 재개발 1단계와 2단계 사업이 시민과 부산에 좀 더 많은 이익들이 돌아올 수 있고 공공적 개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오게끔 좀 이번 대선에서 많은 의견들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비하는 우리 사회가 좀 하루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역시 기후 위기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의견들과 내용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유력 후보들의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부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가 지난달 부산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를 통해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는 그 12개의 부산 공약을 발표를 좀 했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가 이제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 그리고 예타 면제로 가덕 신공항 조기 건설하겠다. 그리고 북한 재개발 사업을 조속 완성하겠다. 그리고 경부선철도 지하화와 그리고 부울경 광역 급행철도 건설 그리고 55보급창과 8부도 도심 군사시설 이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침대병원 공공병원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그린도시 조성과 그리고 회사 전문 법원 설립 그리고 해양문화회관 관광 도시 제도약 그리고 KDB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이렇게 총 12가지의 어떤 공약을 지난달 윤석열 후보가 부산 공약을 발표를 좀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일 날 발표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후에 여야 유력 후보의 부산 공약이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이재명 후보의 부산 공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그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을 위한 9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앞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많이 흡사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을 위한 9대 공약을 좀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및 연계 교통망 확충이고요. 두 번째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기반 마련입니다. 세 번째가 부산 해운산업 메카로의 육성이고요. 네 번째가 부산 수도경제 허브 육성 및 부품산업 친환경 미래산업 전환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및 핀테크 디지털 자산 거래 중심지로 육성, 그리고 부산의 글로벌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육성, 불견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육성, 그리고 경부선철도 지하화와 있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 내 어려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벨트 완성이 있습니다. 총 9가지이고 지역 내 양 후보들 보면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공약들이 보면은 지역 내 굵직한 현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부산시가 추진해왔던 부분들이 다수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 후보의 공약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네. 처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유력 대선 후보들의 부산 공약에는 지역의 현안들이 잘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부산시가 그 주요하게 17개 공약을 이제 대선에 좀 제안을 좀 했거든요. 예. 그중에 대부분 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부산시가 이제 17개 대선 주요 공약을 좀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예. 부산시는 보니까 2030 엑소포 유치하고 가덕신공항 조속항 건설, 그리고 경부선 지하화, 불금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수소산업 메카 조성, 그리고 문명 금융단지 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치라든가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2차 이전, 침례병원 등 공공의료병원 확립 등 해서 부산시가 내놓은 17개 정책하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윤석열 후보 공약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일정 정도 이제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담겨 있다라는 얘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나름대로 지역 문제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또 한 가지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건 뭔가라면은 양 후보의 공약들이 좀 비슷하다는 거는 지역 현안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치적 정책이라든가 공약들을 개발하지 못했던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현안 문제이지만은 일정 정도 식상한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양 후보의 정치권, 특히 양 시당의 어떤 정책적인 생산 부재가 한 몫을 같이 함께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뭔가라면은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만큼 어렵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라면은 이에 대해서 향후에 이 공약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향후에 실행 의지라든가 구체적인 계획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면 지금부터라도 양 후보 측에서는 당선 이후에 부산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계획들을 제가 볼 때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세워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강력한 실행 의지를 좀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후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약속만 하는 공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공약인지 아닌지를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많은 관심들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단순 포퓰리즘이 아니라 실제 이행할 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덕 신공항에 대한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덕 신공항은 동남권의 최대 국책 사업이잖아요. 네네. 각종 선거 때마다 부산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으로 자주 등장을 했었는데, 가덕 신공항과 관련해서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정 정도 이제 좀 가덕 신공항 공약이 조금 이전의 선거, 지방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예. 조금 좋은 거는 어쨌든 간에 현 정부 하에서 이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이제 정말 가덕 신공항이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들한테로 다가오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좀 충분히 좀 좋게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예. 일단은 가덕 공항의 성격을 놓고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모두 이제 관문 공항으로 일단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유럽과 미주 대륙의 새로운 접근성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부산 신항과 연계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 전진 기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부울경을 아우르는 어떤 권역의 관문 공항으로서 기능을 할 것이고, 신공항 부근의 에어시티를 조성할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두 후보 역시 이 가덕 신공항은 관문 공항으로의 성격을 좀 명확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가덕 공항 공사에 대한 설립에 있어서 두 후보가 약간의 좀 차이가,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가덕 공항 공사 설립을 통한 공항 운영에 깊이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지만은 효율적 공항 운영과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검토해보고, 이를 위해서 부산 시민들과 함께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일정 신중한 좀 입장을 보인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제 공항 공사가 완료되면은 공항 공사를 설비해서 운영을 맡기겠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제 강경한 분명한 입장들을 좀 윤석열 후보는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대목은 뭔가라면은
작년도에 이제 가덕특별법이 가덕도 공항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예타 면제가 사실상은 조금 이제 통과가 면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일정 정도 이제 그 통과가 되는 부분들을 면제가 되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예. 이 두 후보 다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타 면제 추진이 또 하나의 정책 쟁점으로 후에 남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었을 때 뭐 지역사회라든가 많은 분들은 당연히 이 특별법 안에는 그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이것이 이렇게 명기가 됨으로써 우리 향후에 그런 논란의 여지가 남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좀 의지들이 좀 더 필요한 대목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에 또 다른 초대형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북항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북항 재개발 사업 방향에 대한 차기 정부의 계획도 그만큼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와 관련한 후보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뭐 양 후보다 좀 네. 부산을 위한 뭐 공공적 개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랜드마크 부지 관련인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시민이 가장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뭐 사회적 공론화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기본 방향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페라 하우스와 랜드마크 부지를 연계한 K문화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현재 이제 부산 항만공사가 랜드마크 부지 사업화와 관련 관리 방안에 대한 지금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해양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제적 랜드마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의견을 좀 밝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 후보 다 랜드마크에 대한 부지 활용에 대한 좀 방향이라든가 의견을 갖고는 있지만은 구체적인 어떤 해법과 내용들을 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북한 재개발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의 백년지 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인 거고 그 중에서는 앵커 시설인 이 랜드마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지금 양 후보가 다 내걸고 있는 얘기는 조금 더 원론적이면서도 구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보완될 필요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2단계 부지가 사업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단계 부지 관련해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금융이라든가 국제 교류 중심지라든가 원도심과 상생하는 혁신 성장 거점으로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부산만의 강점을 살린 해양 수도와 금융 특화 도시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 역시 금융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해외 금융기관과의 해운 관련 앵커 기업을 유치하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양 후보 역시 이제 보면은 공통적으로 보면은 2단계에서는 금융과 해운을 특화한 내용 그리고 2030 엑스포를 연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같이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지금 2단계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뭐 양 후보가 되든지 아니면 캠프가 되든지 2단계 사업들에 대한 조금 더 공공적 개발과 더 부산의 이익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이 발생될 수 있고 시민들의 원하는 개발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더욱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 두 후보 다 사업 추진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사하지만 네. 운영 방식이나 미세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네. 처장님께서는 구체적인 해법이나 좀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네요. 예, 예, 예. 네, 또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또 원전이지 않습니까? 부산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만큼 차기 네. 정부의 원전 정책 추진 방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후보별로 입장차가 뚜렷하게 나뉘는 부분이기도 한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좀 공약과 정책에 비해서 조금 이제 양 후보,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책과 입장 차이가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산이 보면 세계 제일의 원전 밀집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부산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정책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록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이재명 후보는 원전을 좀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원전을 찬성하는 활성화하는 이런 입장을 분명히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신한울 3, 4호기 백지화 문제하고
탈핵 기본법 그리고 고준 핵폐기물 관리 정책 원점을 이제 관리 정책 원점을 재검토에 대해서 보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좀 밝혔고요. 그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신한울 3, 4호기 백지화하고 그리고 탈핵 기본법 제정, 고준 핵폐기물 관리 정책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그래서 백지화를 반대하고 탈핵 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좀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2022년 탈핵 대선 연대가 각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정책 지리서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원전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간에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모든 지방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 지방 소멸 그리고 청년 인구 유출과 같은 문제잖아요. 예. 수도권의 인구와 경쟁력이 집중되는 수도권 과밀화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 수도권 과밀과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좀 지역을 살리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양 후보 역시 좀 비슷하다. 예. 그래서 지방 소멸을 방치할 경우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 미래는 없다라는 문제 의식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해법이라든가 그 방식에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에 좀 방점을 좀 두고 있고요. 그래서 부울경, 대경권, 뭐 충북권 해서 4대 메가시티 조성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지방 소멸과 청년 유출이 가장 큰 원인을 일자리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 일자리 창출과 산학의 연계를 강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보면 중요한 부분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인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분명한 한 온도차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예. 먼저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공공기관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200여 곳의 지방 이전과 청와대 제2집무실 등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좀 발표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추진을 하지만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 후보 같은 경우는 100여 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지만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나 평가가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라면은 저희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주요 공약과 이렇게 주요 국정 과제로 잡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5년이 지났지만은 이것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윤석열 후보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도 향후 또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제가 볼 때 평가라는 측면은 충분히 이전에 한번 1차의 그런 성과가 나왔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이런 평가 작업을 다시 거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는가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어쩌면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느 정권이 나오든지 간에 좀 강력하게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네네. 부산 경실련에서는 현 정권에서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좀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일단은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한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평가 과정을 거친다고 했지만은 저희들은 시민사회에서는 전국적으로 같이 연대를 해서 반드시 좀 정권 초기에 또 환기압을 받아내는 과정을 저희들이 좀 가져갈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져야 되지만은 전국적인 시민사회들과 연대를 해서 꼭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좀 방침을 결정을 해서 정말 이 지방의 어려운 부분들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하나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좀 밀고 나갈 계획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발표된 공약들이 단순한 표심 잡기 수단에 그치지 않도록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이스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